1996년생인 델리 알리는 밀턴 케인즈라고 하는 런던과 버밍엄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나이지리아 출신 사업가였고 엄마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리가 3살 때 부모님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법에 따라 알리의 양육권은 엄마인 데니스에게 넘어갔고 그렇게 알리의 불행한 유년기가 시작됩니다. 델리 알리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에 재능을 보였지만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 알리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지원해줄 사람도 없었죠. 알리의 엄마 데니스 알리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집에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마약을 했는데 알리가 6살 때 자주 놀러오던 엄마의 친구들 중 한 명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고 제대로 자란 알리가 없죠. 알리는 7살 때부터 흡연을 시작했고 8살 때는 지역 갱단과 어울리며 마약 거래에 뛰어들기도 했다고 해요. So at 6, I was molested by my mom's friend who was at the house a lot. So my mom was an alcoholic. And then sorry. You don't be sorry. Yeah, so that happened at 6. 7, I started smoking. 8, I started dealing drugs. 알리가 자꾸 사고를 치자 그의 엄마는 알리를 아빠가 있는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너무나도 다른 아프리카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항상 사고를 쳤고 그는 6개월 뒤 다시 영국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런 알리에게도 행운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12살 때 알리의 친엄마는 보호시설로 보내졌고 알리는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됩니다. 알리의 말에 따르면 정말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다를 대로 달아버린 어린 알리는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자기를 금방 버릴 거라고 생각했대요. 반대로 알리는 자신을 정말 잘 대해주는 이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정말 착한 아이가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고 하죠. Yeah, 12, I was adopted, so I was adopted by an amazing family, like I said. I couldn't have asked for better people to do what they've done for me. As if God created people, it was them. You know, they were amazing. When I started living with them, it was hard for me to really open up to them because it was easy. I felt within myself, you know, it was easy for them to get rid of me again. So yeah, I tried to be the best kid I could be for them. 몇 년 후 알리의 친부모는 그의 양부모를 언론에 고발하게 되는데요. 알리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하고 그의 계약에 관여한다는 명목으로요. 하지만 양부모는 사랑으로 알리를 돌봤고 평소에 알리에게 친부모님을 가끔 찾아뵐 것을 권유하였지만 오히려 알리가 이를 원치 않아 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알리는 친부모에게 학을 떼고 알리가 경기에서 입는 유니폼에서 자신의 성인 알리를 버리고 델리로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아무튼 알리는 새 부모님의 지원 아래 자신이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축구를 꾸준히 하였고 뛰어난 재능을 보여 16살 때 프로에 입단하게 됩니다. 알리의 첫 프로팀은 바로 자신의 지역 축구팀인 MK 돈스였습니다. 알리는 이 팀에서 자신의 뛰어난 축구 재능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알리가 처음 이곳에서 뛰었을 때 공이 발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공을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즉시 이 선수와 계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첫날이었죠. 드와이트는 당시 어린 나이의 알리가 보여준 재능이 당시 팀에 있던 뛰어난 유망주들마저 주눅들게 만들 정도라고 했죠. 그렇게 알리는 2012년 2월 케임브리지를 상대로 한 FA컵 1라운드에서 후반에 교체로 투입되며 프로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뷔하고 2경기 만에 성인 프로팀에서 데뷔골을 터뜨립니다. 그 다음 13-14 시즌에 알리는 시즌 대부분을 주전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이 시즌에 자신의 프로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총 37경기에 출전하여 7골을 넣습니다. 알리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매번 파괴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점차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2014년 리버풀과 바이에른 뮌헨은 알리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고, 이후 포체티노 감독의 러브콜로 델리 알리는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19살의 델리 알리는 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토트넘과 5년 반 계약을 체결하며 자신이 몸담고 있던 MK 돈스의 이적료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그렇게 알리는 2015년 8월 8일 맨유와의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하며 토트넘에서의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로부터 2주 뒤에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데뷔골을 터뜨리고, 그 이후로는 토트넘의 주전 자리를 꿰차며 쭉쭉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포체티노 감독은 알리에게 많은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었다고 해요. 감독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들도 알리를 잘 대해주었고, 나이 또래가 비슷한 팀 동료들도 알리에게 많은 힘이 되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알리는 처음 토트넘에 들어갔을 때 무엇인가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Poch was, I couldn't have asked for a better manager at the time I was in. Him and his team, you know, not just him, there was Jesus and Miguel and Tony. They are amazing people and they're so understanding, and it wasn't like a footballer and a manager relationship, it was deeper. He was just so understanding of the decisions I was making, and he was guiding, like he cared about me as a person before the football, which is what I needed at that time. 어린 축구 선수가 큰 팀으로 이적하게 되면 팬과 언론의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는데, 당시 토트넘의 감독 코치진과 팀 동료들은 알리에게 보호막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알리는 아무런 부담감 없이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었고, 그렇게 15-16 시즌 46경기 10골 11도움, 16-17 시즌 50경기 22골 13도움, 17-18 시즌 50경기 14골 17도움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팀 2회 선정, 올해의 영플레이어를 2회 연속 수상하며 프랭크 램파드에 비견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9-20 시즌 성적 부진으로 인해 정신적 지주와 같던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되자 알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던 감독 코치진이 전부 교체되었고, 새로 부임한 무리뉴 감독은 무리뉴 특유의 강한 피드백과 압박으로 선수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며 선수단의 기량을 끌어올리려고 했죠.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알리는 선발 자리마저 위협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 동료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팀을 떠나며 EPL 최고 공격 라인이라 불리던 데스크 라인이 와해되었죠. 이는 알리에게 찾아온 최악의 변화였습니다. 이 시기에 알리는 24살의 나이에 은퇴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Probably the saddest moment for me was when Mourinho was manager. I think I was 24. And I remember there was one session, like one morning I woke up, I had to go training. This is when he'd stopped playing me. And I was in a bad place, and I remember just looking in the mirror. I mean, it sounds dramatic, but I was literally staring in the mirror. And I was asking if I could retire now. At 24, you know, doing the thing I love. For me, that was heartbreaking. To even have had that thought at 24 to want to retire.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기에 알리는 훗날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꼬리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게으른 선수라는 꼬리표이죠. 2020년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방영된 토트넘 다큐멘터리에서 무리뉴 감독은 알리에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넌 존나 게을러" 라고 한 발언이 화제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는 아마존의 악마의 편집이었고, 무리뉴가 실제 이 말을 알리에게 한 것은 맞지만 그 다음날 알리는 훈련을 성실하게 잘 소화해냈고, 무리뉴는 해당 발언에 대해 알리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 사실을 내보내지 않았고, 언론과 팬들은 델리 알리를 게으른 선수로 낙인찍게 됩니다. 이렇게 알리에게 씌어진 게으른 선수라는 프레임은 알리가 부진할 때마다 언급이 되며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고, 이에 압박감을 느낀 델리 알리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So that lazy comment, people love to bring that up. That interview, obviously, was on Amazon. He called me lazy. That was the day after recovery day. A week later, he apologized to me for calling me lazy because he'd seen me actually train and play. But that wasn't in the documentary. 알리의 부진과 토트넘의 새로운 선수 영입으로 알리는 더 이상 토트넘에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리는 2022년 에버튼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터키의 베식타스로 임대를 떠나게 되죠. 터키에서도 그의 부진은 멈추지 않았고 알리는 세계 최고의 재능을 가진 선수에서 이제는 터키에서도 통하지 않는 선수가 되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상까지 당하게 되는데 회복 과정에서 과도한 음주와 웃음가스를 흡입하는 것이 알려져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알리의 불안정한 상태는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특정 시점부터 알리의 정신적인 문제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이를 잊기 위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멍한 상태로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그렇게 알리는 알코올과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죠. 축구 선수들은 컨디션 관리를 위해 팀 차원에서 수면제를 처방해 주는데 알리는 이걸 받아서 시도 때도 없이 복용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있는 날에는 먹지 않았고 경기가 없는 날에는 어김없이 수면제를 과도하게 복용했다고 해요. 악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에 드는 것을 택한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알리도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도요. 결국 상태가 심각해졌을 때 알리는 이 사실을 소속팀에 알렸고 에버튼은 알리가 치료받는 것을 지원하고 응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리는 오프시즌 동안 미국에 있는 심리재활치료센터에 가서 6주간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 치료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고 알리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정신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되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축구가 하고 싶고 목표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아닌 예전보다 더 나아진 선수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I think mentally I'm probably in the best place I've ever been. Obviously injured at the minute, but football, I've got that passion back for football. I mean, I don't want to be back at that player. I want to be better than that. I want to be a better player, a better person. I think, like, I look back at that and think, yeah, like, I done good. But I'm not satisfied with that. I mean, you can't drive your car looking in the rearview mirror. You can't hold on to things that happened in the past. I'm just looking forward, and the journey from here is just exciting for me. People don't need to be scared of change. I think change is always hard, and when something's uncomfortable and difficult, you get a feeling, you get scared, and you get the fear. But when you have that feeling, that's the exact time that you need to jump and go for it, because at the other side of fear and change, it's usually only positive things.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27이라는 젊은 나이일 뿐더러 엄청난 재능을 갖추고 있고 이를 실제로 증명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자신의 아픈 과거를 세상에 알리면서 지난 20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트라우마의 망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알리는 이제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가 부진하더라도 가해지는 압박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알리가 사랑하는 축구 그 자체를 온전히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의 폼을 되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알지만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 자체로 알리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리 선수가 폼을 되찾아서 다시 프리미어리그를 호령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호랭이 스포츠였습니다.